안녕하세요. 선산 김희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현대 기아차 쪽에 관련 주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강했죠. 금요일날 이렇게 시장에서 자동차주가 강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하죠. 이 현대 기아차 관련해 삼성전자까지 대형주들이 원체 많이 가서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인들이 가진 중소형주라든가 제약주들 많이 못 올라가서 증권주나 방송사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굉장히 막 큰 수익이 나고 있다고들 막 이렇게 날려 나오지만, 개인들이 분들도 물론 큰 수익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종목 찾기에서 보시면 이 섹터에서 항상 이렇게 오늘 이제 강한 섹터가 나오게 되는데, 역시 그 한 5일간 이 자동차 대표주 이게 굉장히 강했죠. 여기서 현대차, 현대해야, 모비스, 기아차, 만도, 한호시스템. 일단 쌍용차는 이제 그 정말 고량지기간이니까 나머지 기아차, 만도, 한호시스템, 현대모비스, 현대해야, 현대차 차근차근 기술적으로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과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주식을 얘기할 때 이 주식이 더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말은 이제 함부로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법, 즉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까, 이런 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부당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업로드와 동시에 시청도 가능합니다. 또 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저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해요. 또한 당부드릴 말씀은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볼게요. 영상 제작 날짜는 1월 9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12시 30분입니다.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 대형주가 이렇게 고점이 24%, 대단한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거의 없는 일 같아요. 역대적으로 보면 저렇게 한 번에 큰 급상승은 거의 드물죠. 자, 일봉에서 봐도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는 와중에 엄청난 대량 거래와 함께 이 친구가 뚫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데 변곡점 딱 맞고 떨어졌어요. 이 자리가 예전에 11년도에 갖고 있던 가장 큰 매물대예요. 즉 이번 달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이 자리는 이제 그 역사 속으로 우출 확률이 큰 그런 위치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 밑으로 이제 전 고점을 딱 찍은 거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하면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3월 달에 사실 공매도가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이제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 그 변곡점에 딱 붙여놓은 그런 주식이 돼요. 이번 달에 만약에 이 자리를 다 뚫어주고 돌파해 주게 되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이 자리 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딱 맞는 그런 주식이 돼요. 주봉에서도 이제 그 월봉의 저런 지표가 보여주듯이 오늘의 그 가장 강력한 거래량으로 인해서 그전에 있던 모든 거래량보다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진 꼴이 됐죠.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해요. 하지만 월봉에서 보여주듯이 이렇게 중요한 주봉에 대한 변곡점 끝에 여기 와 있어요. 즉 이 친구가 이 자리를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뚫어주고 안착을 되면 지지선이 돼요. 즉 일봉에서 저 끝에가 바로 월봉 주봉의 가장 큰 변곡점 끝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를 돌파해주고 여기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면 이 자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이어지지만, 다시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면 월요일날 다시 한번 재차 조정이 들어오게 되고 5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5일선까지 밀리게 되면 5일선 근처에서 깨지 않는 거 확인해야 되고요. 11선 밑에까지 깨지면 11선 근처에서 이쁜 도정이나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지만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누려지고 이 자리를 뚫을 수 있죠. 월봉에서 최고점과 변곡점을 맞았기 때문에 이 자리 밑에서부터 밀리게 되면 옆으로 이제 이평선에 이격이 모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모여서 다시 황금일선 근처에서 재매수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고, 지금의 자리는 쫓아가서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 높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월봉의 전 고점 근처에 있다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조정이 들어오면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하고 또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현대위아를 보면 마찬가지로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되게 핫한데 현대차하고 틀리게 현대차는 제가 금방 월봉이 전고점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 아직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즉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더 있는 거죠. 이게 월봉에서 보면 외바닥에서 이제 바닥 탈출을 했고 가장 중요한 이 박스를 탈출했기 때문에 이 밑에를 빠이빠이 해놨어요. 난 이 밑으로 안 갈래. 그러고서 정확하게 딱 뚫어줬습니다. 언제 뚫었냐면 저번 달에 뚫었어요. 사실은 저번 달에 뚫고 이번 달에 안착해주고 가면 좋은데 그냥 전고점이어서 갭을 띄어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 이 밑에까지 안 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얘기는 이번 달에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히 상승이 유지가 되는 건 좋은 주식입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의 대량 거래가 실렸고 이 가장 어렵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변곡점을 한 방에 뚫어놨어요. 굉장히 강한 지표예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주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할 수 있나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날 상한가를 시현한 후에 3일간 쉬고 딱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표인데 일단 이 급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기서 더 날아가고 더 올라가고 막 쭉쭉 날아갈 수도 있죠. 그건 저희는 모르죠. 하지만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5일선 근처에서 이제 재매수가 유리해 보이는데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이제 이 친구가 이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바로 이날이 됩니다. 이날이 되게 오늘이죠. 오늘이 이제 이런 상승이 이뤄진 다음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이 1월 4일에 이 대량 거래와 함께 지켜줬던 저점들 이 자리를 안 깨고 이 상승한 것처럼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저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그런 지지선들을 이탈하지 않을 때 비로소 또 한번 큰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주식이에요. 주식의 정답은 월봉에 있어요. 그래서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진폭, 즉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벌써 이런데 아까 현대차처럼 이런 데 있다면 좀 돌파해주지 못하면 밀리기도 하고 물론 돌파해주면 좋은 자리가 되겠지만 가격적인 부담이라든가 위험 부담이 있지만 이 친구는 이제 월봉에서 출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우선 12만 원 뭐 이런 데까지도 보이고 조정권에서 잘 매수해 보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의 하락이 확증되는 주봉에서 우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우주선을 이탈한다든가 일봉에서 조정이 들어올 때 11선 이탈하게 되고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이때는 경계권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월봉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차근차근 장기 투자를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오늘 같은 날 일봉에서 고점에 물리시거나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경계하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게 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현대모비스예요. 이런 현대차가 대단하긴 하죠.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월봉에서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실리진 않았지만 이제 곧 실리겠죠. 왜냐하면 벌써 월봉에서 예전에 있는 거래량을 다 거의 잡아먹었는데 일종의 지금 1월 8일인데 아직 거래일이 많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해주고 나갈 확률이 높아요. 월봉에서 보시면 현대위하고는 틀리게 월봉 바닥 형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월봉 고점에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 월봉에 대한 변곡점을 맞고 떨어졌어요. 이 변곡점을 뚫어줘야 되는데 절 뚫어주고 안착을 하면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될 거예요. 새로운 지지선이 돼서 뒷god으로 나가면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이 현대차들이 가보지 못했던 큰 상승이 이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이 지점부터 꼬도 밀리면 다시 한번 가벼운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가액은 31만 8천 원 이때가 돼요. 이때 조정해주고 돌아 나가야지만이 좀 더 이제 좋은 모습 예상이 되죠. 주봉에서도 이제 일봉에서도 갭을 띄워놓고 갔기 때문에 이 갭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갭을 메우게 되면 다시 한번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고 5일선까지 오게 되겠죠. 모든 주식은 갭을 띄우면 그 갭을 깨고 내려오면 조금 위험한 게 사실인데 갭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오늘의 저가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고요. 월봉에서 이 아까 거드린 이 선이 새로운 지지선 이 가격이 될 수 있고 또한 이 가장 중요한 이 월봉의 변곡점 이 자리를 뚫고 나갔을 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예상을 하고 하지만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라든가 이런 걸 못 들었을 때는 반드시 그 밀리거나 조정권이 이 추세가 하락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리거나 조정권에 오기 때문에 그런 조정권 매수가 유효해 보여요. 주식이 이렇게 하늘 높기만 솟진 않죠. 반드시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권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특히 3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은 이익에만 너무 쫓아가 사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니까 반드시 내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안고 또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안고 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자, 한원 시스템이죠. 자동차 관련주들 대단합니다. 한원 시스템은 금방 현대위와 현대차를 설명했듯이 제가 아까 그 현대 모비 설명했듯이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을 바꿀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놓은 게 바로 한원 시스템이에요. 한원 시스템은 요전 상황까지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변곡점 맞고 떨어졌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이게 주식의 역사를 보기가 이렇게 편해요. 자, 이때 설명드렸으면 똑같이 현대위아나 이런 것처럼 현대모비스처럼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게 되면 조정권이 들어오고 조정권이 들어왔을 때 중요한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해주고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뀔 때 크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금방 현대모비스처럼 이 친구가 정확히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자, 저 병목점 못 뚫다 보니까 이렇게 5개월선까지 밀렸습니다. 두 달간의 조정이 있었죠. 이렇게.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두 달간의 조정 끝에 다음 달에 살짝 딱 이번 달에 돌파해줬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죠.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바꾸려면 만약에 이번 달에 이렇게 일봉에서 큰 상승이 이어지긴 했지만 계속 날아가주면 좋지만 조정이 들어온다고 보면 월봉에서 다시 이런 자리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뚫어놓은 자리들, 자 이런 자리들까지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최초에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한 변곡점을 이 달에 뚫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붙여놓고 현대모비스가 딱 이 상황이라고 보면 만약에 중요한 변곡점을 못 뚫어놓은, 그러니까 못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두 달간 가볍게 조정, 그리고 빵 뚫어놓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딛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10개월선이 아마 따라 올라가면 이 자리 조정권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오게 되면 5개월선을 이탈하면 첫 번째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땐 기다려줘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박스권 돌파를 해놓은 거죠. 결국은 이 고점인 여기. 일봉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다시 조정권을 잡을 때 주봉의 그 전 고가, 즉 17,500원대 이때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추가의 상승 여력이 보이는데 여기를 거놓으면 이렇게가 돼요. 이 자리가 되겠죠. 즉 이 자리 밑으로 이제 오지 않아야 이 친구는 다시 한번 가벼운 조정과 함께 상승을 할 수 있고 저 자리는 5일선이 따라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5일선하고 만날 확률이 높죠.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날아가고 급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저희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밀려서 조정이 되게 되면 지금 거는 빨간 선, 즉 정고점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걸 명심하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자, 만도 역시 큰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 만도는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을 저번 달에 붙여놨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가 되죠. 그러니까 주식의 정답은 월봉에 있어요. 월봉을 잘 판단한 다음에 주봉의 추세를 보고 매수 타점을 일봉에서 잡는 게 기본이죠. 저번 달에 이렇게 못 들어놓고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 자리를 뚫는 여부가 중요했는데 이번 달에 오늘 확 들어졌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차근차근 5주선, 이 한 번 급상승을 탄 주식은 절대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10주선하고 이게 가까울 때는 10주선까지 밀렸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20주선하고 이게 크기 때문에 20주선까지 밀리지 않았고 단 한 번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승이 이어질 땐 절대 5주선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5주선 이탈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앞차있는 거래를 이 만도 같은 게 다 뚫어놨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제 갭을 띄워놓고 출발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제 갭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매도. 그래서 5일선과 11선의 이격이 붙어 있으면 11선까지도 이렇게 살짝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쫓아가 사는 것보다 눌림목, 조정목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현대기아차이기 때문에 기아차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월봉에서 대단하죠. 장기 추세 하락이 되는 5개월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월째 올라오고 있죠. 그러고 월봉의 변곡점에 드디어 딱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고, 이렇게 와 있고. 여기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부터 땡겨오면 이렇게 가돼요. 오늘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정말 강하다면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해낼 거예요. 근데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힘들면 당연히 조정이 오게 되는데, 조정이 올 때 오늘의 저가, 즉, 요 자리가 되겠죠. 가격으로 보면 64,600원 이 자리가 돼요. 그래서 5일선이 따라 올라가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올 때, 이런 자리들이 올 때 매수가 좋고요. 아래 위에 긴 꼬리가 생겼기 때문에 뭐 추가로 더 날아갈 수도 있지만, 조정이 왔을 때 조정권 매수가 좋아 보이고, 역시 이 친구도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은 예상이 돼요. 항상 근데 이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월봉에서 이 고점인 경우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즉 월봉 하단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면 매집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저렇게 월봉 고점에 터지면 저 주식을 매도했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매집했을 수도 있죠. 그건 우리가 세력이 아닌 이상은 몰라요. 그렇지만 일봉에서 주봉에서 대응할 때 조정권 매수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주식은 절대 하늘 높기만 솟지 않기 때문에 조정권에 들어왔을 때 조정권 매수, 그리고 주봉에서 모두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가장 강력했던 자동차 대표주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철저한 대응이 중요해요. 지금 이게 좋아서 앞으로 계속 좋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좋아도 주식은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칠 때 좋은 자리를 잡아서 매수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하고, 주식은 때를 사는 거예요. 주식을 사는 게 맞지만 결국은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시간에서 물려버리면 고점에 물리게 되고 내가 시간과 돈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이 주식이 낮게 있을 때, 특히 아무리 올라갔더라도 그 순간엔 좋아 보이지만 조정권으로 들어와 있을 때,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